72세 퇴역 군인 한정수가 소파 아래에서 우연히 발견한 갈색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그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아버님은 나를 며느리가 아닌 병사처럼 대하셨다. 하지만 난 그날 그 사람과 함께 있었고 아버님은 몰랐다. 그 사람은 내 아이의 진짜 아버지니까. 정수는 숨이 막히며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어요. 나는 이 집에 복수하러 온 것이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자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평범한 가정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잔혹한 진실 앞에서 정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정각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침대에서 일어나 군복을 입듯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현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태극기를 개양하는 일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그의 의식이었어요. 오늘도 맑은 날이군이라며 정수는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이웃집들은 아직 고요했지만 정수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신문을 펼치는 것도 변함없는 루틴이었습니다. 정치면부터 경제면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어내려갔죠.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라며 계단에서 내려오는 손주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민호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얼굴로 정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먹고 학교 가거라고 정수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만 끄덕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저런 모양이라며 정수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유소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깍듯한 모습으로 정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라는 소희의 말에 고맙네라고 정수는 답했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희는 언제나 예의 바른 거리감을 유지했어요. 가까이 다가오지도 멀리 물러서지도 않는 절묘한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정수는 그런 며느리를 두고 요즘 사람치곤 예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한민주는 이미 회사로 출근한 뒤였어요. 언제나 바쁜 직장인이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아들을 보며 정수는 가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남자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정오가 되자 정수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 관리의 기본이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정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보낸 30년 퇴역 후 가정의 가장으로서 보낸 시간들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질서정연하게 흘러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묘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소희는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이런 게 아니었는데라고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집안이 더 활기차고 따뜻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죠. 그 이후로 정수는 이 집의 중심이 되어 가족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민주는 회사 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민호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소희는 말없이 반찬을 나누어 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나라고 정수가 아들에게 물었지만 민준의 대답은 늘 비슷했어요.
그냥 바빴어요. 아버지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민호야, 공부는 잘 되고 있지라는 질문에도 네, 할아버지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짧은 대화 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저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어요. 정수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익숙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들고 각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식사를 마친 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소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민호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민주는 노트북을 꺼내 남은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뉴스에서는 오늘도 여러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었지만 정수의 마음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이런 고요함이 평화로운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집안에 무언가 숨겨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소희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정수는 문득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 보였어요. 정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예의는 갖추고 있지만 어딘가 벽을 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수는 이런 감정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가족들은 하나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만이 거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하루였어요. 침실에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정수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곧 그의 평온한 일상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집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지금보다는 더 따뜻하고 활기찬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정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평소와 같이 거실 소파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져놓고 급하게 계단을 올라가는 바람에 소파 쿠션 사이로 책 한 권이 떨어졌어요. 정수는 몸을 숙여 그 책을 주우려다가 소파 아래 깊숙한 곳에서 다른 물건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된 작은 공책이었어요. 먼지가 살짝 쌓인 것으로 보아 꽤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호기심에 그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손에 잡히는 느낌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에 사는 가족 중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유소희의 손글씨였습니다. 일기장이었던 것이죠. 정수는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기록들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본 이야기, 민호의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 남편 민준의 야근에 대한 불만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안도감을 느끼며 공책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본 날짜가 눈에 걸렸어요. 불과 며칠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날도 아버님은 나를 며느리가 아닌 병사처럼 대하셨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정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난 그날 그 사람과 함께 있었고 아버님은 몰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내 아이의 진짜 아버지니까라는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민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읽어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읽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복수하러 온 것이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수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라니 무슨 복수 말인가요? 이 평범해 보이는 며느리가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것이란 말인가요? 정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공책을 덮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소희가 이 집에서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연기였단 말인가요? 그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들이 모두 가짜였단 말인가요?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서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집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한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앞선 날짜의 내용을 찾아보았어요. 몇 달 전에 쓰인 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시어머니와 관련된 비밀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어요. 소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정수는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 있고 민주는 회사에 있었어요. 정수는 다시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기로 했어요. 소희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8년이 지났는데 일기는 7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내용들은 평범한 신혼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가 엄격하다는 내용, 남편이 바쁘다는 이야기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희가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년 전쯤의 일기에는 결정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확인했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모두 알아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죽은 아내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뜻인가요? 정수가 알지 못하는 아내의 과거가 있다는 것인가요? 소희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거에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가졌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버리고 시아버지와 결혼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선가 버렸다는 것인가요? 정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기장을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소희가 이 집에 들어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소희의 일기에 적힌 내용들을 계속 되새겼어요. 아내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를 어딘가에 버렸다니요. 정수가 알던 아내는 순수하고 착한 여인이었어요. 물론 가끔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겨우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 습관대로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했어요. 태극기를 개양하는 일상적인 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소희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라고 소희가 물었지만 정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다는 말만 겨우 꺼냈습니다. 소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의 배려에 고마워했을 텐데 지금은 그마저도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군 시절 함께 근무했던 법무관 출신 동료였어요. 저녁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대령, 나 한정수야라고 말하자 상대방은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이야. 한중령, 어떻게 지내나라는 인사가 오갔어요. 정수는 안부 인사를 간단히 마치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화했다고 말했어요. 박 대령은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가정적인 상황으로 포장해서 설명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가족이 되어 복수를 꾀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박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복잡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나 위조 등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정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중령,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법이 아니야라고 박 대령이 말했어요. 진실이 다 밝혀지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일이 밝혀지면 가족 모두가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특히 민호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손주가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 관계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민주는 또 어떨까요? 아내가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정수는 하루 종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공원 산책도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소희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정수를 바라봤지만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정수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식사만 했어요. 민준이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라고 물었지만 정수는 피곤하다는 말로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시선은 계속 소희에게 향했어요. 과연 이 여자가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수는 소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소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소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정수가 자신을 따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정수는 거실로 소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민준과 민호는 각자 할 일을 하러 갔어요. 거실에는 정수와 소희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으라고 소희에게 말했어요. 소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말없이 일기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희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일기장이 발견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하나다. 이 집에 왜 들어온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소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정수는 기다렸습니다. 소희가 스스로 입을 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다시 물었어요. 일기에 적힌 것들이 사실인가라고 했습니다. 복수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복수인가라고 추궁했어요. 그제야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이 집에서 보여준 모든 행동이 거짓이었나라고 물었습니다. 민준과의 결혼도 계획된 것이었나라고 추궁했어요. 그때 소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정수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아내 모습이었거든요. 정수는 사진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젊은 시절 자신의 아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왜 소희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소희를 바라보며 이게 뭔가라고 물었어요. 소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내 아내에게 딸이 있었다고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과거에 미혼모였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던 무렵 전 이미 고아원에 있었고 어머니는 저를 남겨둔 채 떠났죠라고 이어서 말했어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었다니요. 그것도 고아원에 버려둔 채로요. 정수는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 아내가 자주 우울해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군인의 아내로서 적응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는가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었죠. 정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했었어요. 여자들은 원래 감정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우울함은 버려진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이죠. 정수는 소희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이제 보니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나 코 모양이 비슷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의 딸이 며느리가 되어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렇다면 민호는 무엇인가요? 소희가 낳은 아이라면 민준의 아이가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기에 적혀 있던 대로 다른 남자의 아이인가요? 정수는 소희에게 물었어요. 그럼 민호는 누구의 아이인가라고 했습니다. 소희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기다렸어요. 소희가 대답하기를 말입니다. 한참 후에 소희가 입을 열었어요. 민호는 아드님의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숨이 막혔어요. 역시 일기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아이인가라고 정수가 물었어요.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온 이유를 알아야 했어요. 정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을 속였나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복수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뭔가라고 정수가 되물었어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였어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버리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었거든요 라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수는 소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소희는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소희의 다음 말이 정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고 소희가 말했어요. 아드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아버님도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민호를 낳고 키우면서는 정말 이 집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라고 이어서 말했어요. 정수는 소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데 이 말은 진실일까요? 정수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인가라고 했습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지금은 정말로 이 집 가족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질러 놓은 일들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소희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수는 민호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민호의 친아버지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소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오빠 같은 존재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수는 안도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민호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민준뿐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정수는 소희에게 물었어요. 민준이 진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저와 민호를 집에서 내보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가족은 완전히 해체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배신감에 상처받을 것이고 민호는 혼란에 빠질 것이었어요. 자신 역시 지금까지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배운 원칙대로 진실을 밝히고 질서를 회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진실을 묻어둘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정수는 소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로 이 집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진실인가라고 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소희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서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수는 하룻밤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소희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과 소희가 그 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민호가 민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정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지금까지 손주라고 여기며 사랑해왔던 아이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니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거짓된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수는 민준에게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진실을 알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태극기 개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럴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소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수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대화 이후로 소희를 대하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정수는 아들을 불렀어요. 민준아,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민준은 시계를 보며 지각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준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거실로 갔어요. 정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 아내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정수가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자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라고 물었어요. 정수는 소희의 일기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소희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말해주었어요. 민주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자세히 설명하자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민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라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가 직접 인정했다고 말했어요. 민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어요. 그럼 소희는 왜 우리 집에 들어온 건가요?라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복수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었다고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로 결혼을 할 수 있죠라고 분노했어요. 정수는 민준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희를 찾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소희를 불렀어요. 소희야, 나와봐라고 했습니다. 소희는 민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어요. 정수가 모든 것을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거실로 나오자 민준은 바로 따졌어요. 정말인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더욱 화가 났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로 나와 결혼할 수 있었어라고 따졌어요.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 생각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였단 말이야라고 화를 냈어요. 그때 계단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왜 소리를 지르세요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민호를 보자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까요? 정수는 민준을 말렸어요. 민호 앞에서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갈 준비나 해라고 했어요. 민호는 이상하다는 듯이 어른들을 바라보았지만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민주는 다시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민호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소희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반복했어요. 정수는 옆에서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은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희에게 낮에 짐을 다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민준이 밖으로 나간 후 정수와 소희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정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수밖에 없었고 늦을수록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었어요. 소희는 정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민호만은 여기 두고 갈 수 없냐고 물었어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인데 갑자기 떠나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도 진실을 알아야 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소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소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언젠가 끝이 나야 하는 법이었어요.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민호에게 잠시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엄마가 갑자기 짐을 싸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어요. 정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잔혹한 현실을 말해야 할까요? 정수는 일단 민호를 달래려고 했어요. 곧 아빠가 와서 설명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불안해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하루 종일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민준은 소희가 짐을 다 쌌는지 확인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 2개를 가리켰어요. 그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아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더욱 불안해했어요.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중학생인 아들에게 이런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준은 결국 단순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민준은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민호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정수는 민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고한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정수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라고 했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면 안 되겠나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소희는 민호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민호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거예요? 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소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호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민호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과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민호는 계속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기가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있는 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했어요. 정수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집은 정말로 집이었어요.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할아버지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니요. 정수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아이를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너무 잔혹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민준의 마음도 이해했어요. 배신당한 기분일 테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나요? 왜 아이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정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군인 시절 배운 원칙과 규율을 생각하면 민준의 결정이 옳았어요. 거짓으로 맺어진 관계는 끝내야 하고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생각해보니 다른 면도 있었어요. 민호는 지난 7년 동안 이 집의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했던 아이였어요. 그 사랑이 거짓일까요? 민호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이 가짜일까요?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법적으로는 민호와 자신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감정적으로는 분명한 할아버지와 손주 관계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진짜 가족의 정이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소희와 민호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엄마 품에 안겨 울다가 지쳐서 잠든 모양이었어요. 정수는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너무나 순수해 보였어요. 이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일기장을 가져와 난로에 넣었어요. 그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일기장이 천천히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과거도 민호의 출생의 비밀도 모두 제가 되어 사라졌어요. 정수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치웠어요.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소희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소희를 깨웠어요. 소희는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그 일은 입에 올리지 말게라고 했습니다. 내 손주는 내 손주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넨 내 며느리야라고 덧붙였습니다.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세요? 왜라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7년을 안고 키웠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날 할아버지라 부른 건 거짓이 아니야라고 했어요.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수는 처음으로 계급장보다 양심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일어났을 때 집안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짐을 싸놓았던 소희와 민호가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민준은 의아해하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아직도 소희가 있는 거예요? 라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자고 했어요. 민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요? 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사실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소희가 거짓말로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민호가 제 친아들이 아닌 것도 말입니다. 라고 따졌어요. 정수는 여전히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라고 되물었어요.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시더니
왜 이렇게 바뀌신 것일까요? 민주는 소희를 찾아갔습니다. 소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소희에게 물었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라고 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님께서 가족으로 계속 살자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앞으로만 생각하자고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황당했어요. 어떻게 그런 큰 거짓말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은 여전히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말이에요. 민주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따졌습니다. 정수는 이제야 신문에서 눈을 들었어요. 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나라고 물었어요. 소희와 민호를 내보내고 나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니 그들을 내보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어요. 민호는 내가 키운 아이야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아빠라고 부르며 자란 아이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에게 너는 진짜 아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수의 말이 맞았거든요. 민호에게는 자신이 유일한 아빠였습니다. 다른 아빠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어요. 정수는 더 말했습니다. 소희도 마찬가지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복수 생각으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짜로 이 집 며느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어요. 민주는 소희의 지난 7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아내였고 어머니였어요. 자신을 잘 챙겨주었고 민호도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아버지께도 효도했고 집안일도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연기였을까요? 민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었고 내가 내린 선택이야라고 말했어요. 민주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과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와 민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밀어내기에는 정이 너무 깊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이 집은 우리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덮자고 말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정수는 민준의 결정을 보며 대견해했어요. 아들이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물론 예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이 정리하던 서류 더미에서 우연히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민호의 출생신고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서류들을 자세히 보았어요. 민호의 출생신고서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희가 말한 것보다 상황이 더 복잡했던 것입니다. 민주는 그 서류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이걸 보세요라고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민주는 물었어요. 이것까지 알고 계셨던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민주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민호는 완전히 남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의 반응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소희를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며칠 더 고민한 후에 소희에게 말했어요. 모든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민호는 자신의 아들이고 소희는 자신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서류가 뭐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용서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주는 말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7년 동안 진짜 가족이었다고 말했어요. 정수는 그런 민준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가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정수는 비로소 자신이 군인이 아닌 가장으로서 첫 명령을 내린 것을 느꼈습니다. 계급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낸 것이었어요. 몇 년이 흘러 민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정수는 단정한 양복을 차려입고 학교 강당에 앉아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민준과 소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민호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한 자리였어요. 정수는 무대 위에서 졸업장을 받는 민호를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고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정수는 민호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깍듯이 모셨고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엄마에게도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식당에서 축하 식사를 했어요. 민호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학도가 되어 할아버지처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수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소희의 일기장을 발견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분노, 가족을 해체시킬 뻔했던 위기, 그리고 결국 선택한 용서와 포용의 길이었어요. 처음에는 군인 정신으로 원칙과 규율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거짓으로 맺어진 관계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집이 유일한 고향이었고 이 가족이 전부였거든요.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원칙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급장보다 양심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희도 지난 몇 년 동안 정말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 목적으로 이 집에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민준을 향한 사랑도 진실했고 민호를 키우는 모습도 진정한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정수에게도 정성스럽게 효도했어요. 진짜 며느리와 다름없었습니다. 민준 역시 성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혈연 관계보다 마음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호를 자신의 친아들로 여기며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소희에게도 다시 마음을 열었어요. 과거의 잘못보다는 현재의 진심을 믿기로 했던 것입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웠어요. 자신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소희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소희는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민호는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킨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다고 했어요.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정수는 소희에게 말했어요.
과거는 이제 정말로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만 생각하고 살라고 당부했어요. 민준이 승진해서 부장이 되었을 때도 가족 모두가 함께 축하했어요. 소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축하상에서 정수는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모든 가족이 함께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수는 민호를 안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민호는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고마워했어요. 정수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가 따로 없었어요. 어느 여름날 정수는 민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민호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할아버지와의 산책을 즐겼습니다. 정수는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대학 생활은 어떤가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재밌다고 대답했어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공부도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민호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수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내가 행복한 게 할아버지에겐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어요. 계급장을 벗고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어떤 명예나 원칙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딸을 잘 보살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손주도 훌륭하게 키웠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양심으로 세운 집에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명령은 사랑이었고 그 결과는 행복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